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왜 이렇게 근데 시세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더 피곤해 사람이.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시세가 올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덤덤하시기도 하고 이게 진짜 불장인가 아닌가. 근데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근데 저는 이제 뉴스나 이런 거를 접하면서 지금 생태계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거의 2년 가까이 하락한 장세가 거의 멎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아직까지 확 엄청난 불장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국한된 얘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난 이제 18개월 동안 떨어진 차트죠. 사실 아마 다른 알트코인도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빗대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하방세경 패턴인데, 요 근래 급작스럽게 이제 상승세가 다시 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하반기 4쿼터 11월 초까지 한번 지켜보시라.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차트적인 어떤 그 관점은 매수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장기 보유 투자자 분들한테 그냥 대충 이 정도는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느낌만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매수하실 땐 조심스럽게 하시고, 오히려 만약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상승해가지고 알트코인이 좀 까지면 그때 사시는 거를 저는 오히려 추천드리고, 자, XRP 같은 경우도 아마 300원대 있다가 갑자기 370원, 380원까지 갑자기 올라가니까 아마 사람들이 되게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손절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많이 가셨던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절대 바꾸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도. 그래서 어쨌건 지금 보면은 XRP 같은 경우도 점진적 상승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큰 호재거리가 있어요. 아마 XRP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11월 4일날 스웰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아직까지 눈앞에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보스 포럼이 이 런던에서 이번에 개최가 되는데, 이게 날짜가 다음 주에요. 23일부터 26일까지 이게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여기에 참가를 해요, 리플사가.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시보스라는 포럼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읽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중심 축에 되는 어떤 그런 금융 인프라의 핵심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프라에 관해서 논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핵심 금융인들이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번에 모이고, 그리고 부스가 각 금융사들에 진출한 그 부스가 200개 정도 여기 이번에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어떤 회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리플사가 이번에 나오면 어떤 파란이 불지 그건 모르겠지만, 기대치가 어느 정도 지금 선 반영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있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00원 미치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물론 개수 차이는 있겠지만 300원에 산 사람이나 500원에 산 사람이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매도를 언제 치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그렇게 계속 매집을 해왔고, 300원대부터 뭐 400원대부터 500원 어떻게 밑바닥 끝에 계속 매집을 하겠어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중요한 건 시보스가 이제 눈앞에 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캡처한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33%, 알트코인 33%, 그리고 현금화 자산 33% 정도 비중을 맞춰 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스텔라 루멘하고 리플코인, 그러니까 리플이 급등하면서 스텔라 루멘이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냐면 리플이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파랐거든. 70원에서 거의 100원까지 올라갔거든, 갑자기.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따르자,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얘네가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가져간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승률이 28.62% 정도 있었죠. 그래서 어저께는 리플하고 이제 스텔라 루멘, 특히나 이제 스텔라 루멘 날이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약세,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제 강행되고 있으니까 알트코인이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죽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완연한 알트코인 장세라고 봤을 때는 원래 알트코인 시즌이라는 게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가거든요. 이 추세가.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기엔, 논하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말은 뭐냐면 159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500달러, 1590달러 이 언저리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떨어진다면 그거는 아마 알트코인한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새를 주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1590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서 11,000달러까지 급격하게 만약에 상승해 버린다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트코인 보유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 1억 이상 뭐 몇 억까지 갈 수 있다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공감하실 거고, 특히나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세력들한테 간택받은 그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중장기 투자로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상승, 그러니까 지난번 정고점에 따블되는 어떤 그런 거는 내년 중심 정도, 중반 정도까지 아마 기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갑자기 시세가 살짝 상승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너무 목숨을 너무 많이 걸진 마시라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되게 크시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하실 때도 야금야금 찔끔찔끔 애기 밥 먹이듯이 찔끔찔끔 매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덥석덥석 갑자기 막 몇천, 뭐 몇 억을 갑자기 한 코인에 집중해서 몰빵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타짜들이 하는 방법도 아니고, 1년 동안 매집, 1년 동안 상승세가 있으면 서서히 매도. 그래서 60%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60% 됐을 때 그때를 좀 많이 매도를 하시고 점진적으로 고점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야금야금 매도를 하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가장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아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 매도하는 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바이낸스 US인데, 바이낸스 US 거래소의 오픈에 관해서 이제 뭐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우리가 잘 때 어저께 밤에 바이낸스 US 등록이 시작이 됐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BNB,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T, XRP,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의 디파짓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디파짓을 받았단 얘기는 이 코인들을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거래소에서 디파짓을 받았어. 근데 만약에 이 문을 열어준다 하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났어. 그래도 안 열어.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디파짓을 받고 나서 한 3일 내에는 분명히 오픈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바이낸스 US가 이번 주 내에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만 일단 움직이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아마 다른 알트코인들도 아마 추가 상장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트코인 당세가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재밌자고 제가 이제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오미세고, 이오스, 트론, 에이다 여기 보면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루멘 이렇게 부둥켜 안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심정이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웃자로 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갤럭시라는 트위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보면은 이게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삼각수렴 끝부분에 지금 보면은 하방 추세선을 돌파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세로 접어드는 게 아닐까. 그래서 4쿼터에는 좀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이게 마켓캡 시총이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전체.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알트코인만 오른다기보다 비트코인도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면서 한 10도 정도 각도 아니면 5도 정도 각도로 점진적으로 슬금슬금 올라주는 게 사실은 알트코인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200달러 밑에서 계속 맴도는 것보다는 시장을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코인들의 원화 값어치도 올라가요.
물론 비트코인 개수가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이제 핸들링을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향후 일주일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더리움이 급격하게 90도 각도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장세가 이제 조정 장세죠. 지금까지 조정 장세인데, 자, 이더리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16달러, 214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조정을 거치면 203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12,000원, 14,000원, 15,000원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지금 고점에서 그 정도 15,000원 빼기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그 15,000원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한번 파동이 있으면 224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이 차트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여드리는 거고,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는 100%는 분명히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아닐 뿐더러, 제가 트위터를 보면서, 이 사람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번을 얘기를 했는데 6번 이상 맞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참고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고, 이거는 보면은 좀 특이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코인텔레그래프에 뉴스가 나왔어요.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죠. 바이낸스하고 팍소스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정부에서 이제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바이낸스 거래소가, 중국 일변의 바이낸스 거래소가 미국에 진출했다는 것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승인을 받았어, 미국에다.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현물화폐를 빨아들여 흡수해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암호화폐 어떤 그 거래소들에서 이런저런 트레이딩에 소모되고 쓰여지고 환전되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나 중국이나, 저는 뭐 이게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미국이다, 중국은 중국이다. 저는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세력이 이런 어떤 그 미국이란 나라, 중국이란 나라를 컨트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쨌든 이런 거 하나만 보면, 뉴스 하나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은 많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규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암호화폐가 미국과 전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양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일변으로 점진적으로 생태계가 구성이 되고 있고, 벡트 선물거래소 투자자에 대한 지난 바네크 솔리드X ETF 승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기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광범위한 ETF 승인을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뭐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비트코인 ETF 승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총 10위권 이내에 있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지금 ETF가 보면, 주식시장에도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ETF라는 게. 그게 뭐 금하고 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곡물도 있을 수 있고 콩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들, 시총 높은 것들은 그런 식으로 전향되면서 ETF가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점진적으로 승인되지 않을까.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투자처로서 어떤 그 지금 현재 현물 경제 시스템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어떤 그런 시스템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터키가 국가 블록체인 인프라를 지금 장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EU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보면은 IMF하고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CBDC 11월 1일날 발행한다. 늦춰질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터키까지 여기 합세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는 점진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영국부터 해가지고 뭐 일본부터 해가지고 미국은 뭐 리브라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런 세계가,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이 진짜 장려가 된다면 국가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얘기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해서도 지금보다 많은 대중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올해 연말은 아니고, 올해 연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세가 있고, 내년 가서 대규모적으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뭐 PD 수첩 이런 데에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막 다루고, 또다시 그런 매스미디어들이 어떤 그런 불장에 어떤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건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미 연준이 2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시켰는데 추가인 신중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 인하를 원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0.25.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예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이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니까 주식시장이 원래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거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인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 시중에 자금이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러면 금값이 상승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값은 떨어졌어요. 1493달러, 15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금값이 안 오른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시자는 거죠.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세력들이 암호화폐 일변에, 비트코인 어떤 그 일변에 그쪽 시장을 밀어주냐, 아니면 금 시장도 피지컬한 어떤 그 물리적인 금에 관한 것도 밀어주냐. 저는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좀 약간 암호화폐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한, 여러분들한테 이제 중요한 뉴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저께 이게 제가 찾았는데, 주택 전월세 세입자 최대 4년 살 수 있다. 지금 현재 2년이잖아요. 이게 4년으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에도 계약갱신 청구권 추진,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와 패키지 정책 가능성. 그럼 4년제까지 하는데 전월세를 또 못 올린다.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도 바꿀 수 있고. 근데 4년으로 지금 해버린다. 거기다가 전월세 상한제도 이걸 올린다. 이 얘기는 뭐야? 결국엔 집주인들이 전세랑 어떤 그 월세를 못 올린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좋은 정책일 수도 있어. 이 정책이. 근데 지금 보면은 저도 의료보험료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슬금슬금. 의료보험료도 올랐어.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도 어저께 제가 냈는데, 재산세도 보면은 1년에 2번 내나요? 그것도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안 내면은 가산금이 아마 붙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보면은 그런 것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고,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정책만 딱 보면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실시간을 하면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약간 사회주의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냄새가 살살 나기 저도 그걸 좋아하진 않아. 근데 어쨌건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잘 사는 사람 소수보다 못 사는 사람 다수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배급 경제 막 이런 거? 그렇게 말하면 좀 약간 오바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 뉴스를 보면서 주택 투자하고 뭐 어떤 그 임대사업 하는 거, 그런 거에 관한 거는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임대사업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암호화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는 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그쪽 물꼬로 많이 어떤 그 세력들이 많이 몰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이 주택시장에 많이 몰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파트 딱지 당첨되는 것도, 그것도 계속해서 막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역적인 편차가 분명히 있어. 그거기 때문에 거기만 전념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주택시장보다 주식시장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플 코인을 10,000원 가기 바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500원에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물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큰 관점에서 거기에 오미세고도 포함될 수 있고, 이더리움, 뭐 클래식, 뭐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가지고 트론, 에이다, 저는 모든 코인 다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캐시부터 해가지고 뭐 대시, 모네로, 뭐 익명성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시세는 올랐는데 사람이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피곤해. 왜 그런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